자, 124페이지 문제 실시계부터 합니다. 실시계. 1번 더디관 사업 실시계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 1번 시행자는 사업 시행에 필요한 설계에 대해서 작은 게 시행계 같은 걸 명시하거나 첨부해서 실시계에 작성해야 된다. 사업계획서에 설계에 대해서 작은 게 시행기간 등등등 이런 게 첨부됩니까? 어찌해야 돼요? 의심하지 않는다요. 의심하지 않는다. 첨부 서류는 의심하는 게 아닙니다. 2번 실시계획은 개발계획에 맞게 작성하고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된다. 당연하고. 3번 시행자는 사업 면적 100분의 10법 내에서 감사건을 할 경우 인가보다는 실시에 대해 변경을 받아야 된다. 실력입니까? 눈치입니까? 눈치. 100분의 10이면 10% 보면서 감소하면은 아무리 봐도 경미죠. 경미. 경미한 변경은 변경인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이런 것만 다 하면 이제 하산해도 돼요. 이게 눈치인지 실력인지 그 정도만 해결할 수 있으면 하산해도 된다고. 4번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고시 내용 중 국계법 도시관리계획 결정에서는 같은 법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된 걸 본다. 눈치의 실력이요? 실력이지 실력. 맞는 거죠? 5번 이사의 경우 지형되면 고시는 5번은 X. 5번 해봤자 나오지도 않는 거 왜 합니까? 이런 것은 X 별 가치가 없어요. 답은 아까 3번에서 진작에 나왔습니다. 2번입니다. 실시계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겁니다. 틀린 거. 1번 관련 이인허가 등의 의제에 발행되는 실시계 인가 신청할 때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련서를 함께 줘야 된다. 아까 얘기했죠. 이 실시계 인가 받으면 산지전용허가 받은 걸 본다. 그러니까 실시계 인가 신청할 때 산지전용 허가 신청서를 같이 들어간다 이 얘기입니다. 5. 2번 지정관대가 실시계 인가할 때 그 내용에 이인허가 등의 의제사항이 있으며 미리 관행장과 협의한다. 이 경우 관행장은 협의 중받고 며칠 의견 제시 20일. 맞게 나왔네. 3번 실시계 인가 신청 축척 25,000분의 1 5번분의 1 위치도가 첨부된다. 실력의 눈치요? 눈치. 의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패스하고 싶지만 남들은 눈치로 하는 거예요. 눈치로. 패스 안 해요. 눈치로. 4번 시도에서가 실시계 작성할 때 국장의 의견 미리 듣는다. 또 나왔네. 한마디 하세요. 뭐라고요? 미리 X? 아니 국장이 실시계 인가할 때는 누구 의견 듣고? 시도, 대도시. 시도에서는 시, 군, 구. 그쪽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도에서는 시, 군, 구 의견 드려야죠. 틀렸죠. 5번 실시계 인가받으면 사업비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사업비를 증여하는 경우 지정권 인가받는다. 4번 몰랐으면 5번에서 어쩌려고 했어요. 감액도 아니고 증여인데. 사업비 100분의 10 범위에서 증여가능면 인가받지 않는다. 지정권자에게 실시계 인가를 받은 다음에 증여했잖아요. 그럼 변경됐잖아요. 변경 인가 받아 안 받아요? 증여인데 후가 아니에요. 이것은 증여이니까 변경이니까 변경은 경미한 감액이다 그러면 안 받는다지. 경미한 변경이니까 증여이면 경미가 안 되잖아요. 받아야 되잖아요. 다 그러는 게 아니라니까. 다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증감, 다른 데는 보통 감액이면 경미인데 여기서는 증감이 경미예요. 증감이. 그러니까 증여일 때 여기서는 어쩐다고? 경미였다고. 그러니까 문제는 4번을 갖다 해석 못하면 100% 5번 썼죠. 그러면 증여이네, 경미가 아니네 이런 식으로. 4번은 실력이고 5번은 눈치였어요. 어느 게 더 정확해요? 실력이 정확하지. 실력은 우리가 암경력이 정확한 거고 5번은 모르니까 눈치로 미는 거고. 증여했다 여기서는 경미였습니다. 문제 3번. 2번 문제는 그 2번에 나오는 그 지문들은 우리 기출 시험에 나왔던 내용들이고. 3번 도시개발사업 시행 방식 옳은 것은 환지 방식, 체계적 계획적인 도시개발 등 집단적인 택지 조성과 공급 필요하다.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으면 수용 사용. 2번 수용 사용. 사업 시행지의 지가가 인근 단지의 현저히 높다. 지가가 높으면 환지. 3번 혼용. 분할 혼용과 미분할 혼용으로 시행할 수 있음. 5. 4번 민간 시행자. 수용 사용 방식에서 전부 환시 변경할 수 있음. X 그거 보지 말고. 5번
조합을 제외한 사업시행자 수용 사용 방식에서 혼용 방식 변경할 수 있으면 5번도 5, 4번 5번은 보지 말고 그거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 4번입니다. 시행 방식과 관련된 설명이다. 틀린 거. 1번 시행 방식은 실시기에 정해진다. 패스. 2번 사업 시행자를 분할 시행할 경우 각 사업주에 부담해야 될 기반 시설 설치 비용 등을 명확히 구분해서 실시기에 반영해야 된다. 분할 시행하게 되면 수용 사용과 환지주에 부담해야 될 기반 시설을 분명하게 구분해서 실시기에 반영해야 됩니다. 3번 지문 지우고 보지 말고, 4번 지우고 보지 말고, 5번 지우고 보지 말고. 문제 4번의 지문은 2번만 보고 나머지 보면 안 되겠네. 나머지 보면 시험과 관계없는 지문이니까 4번에 2번만 보고. 문제 5번입니다. 5번 수용 사용 방식. 자, 그러면 수용 사용 좀 갑시다. 요약집 92페이지입니다. 92페이지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방식입니다. 자, 환지 방식, 수용 사용 혼용이 있는데 일단은 환지 머릿속에서 하나, 둘, 셋. 하나, 대지열 소용정지. 둘, 토지의 교환 분할. 셋, 지위가 높다 그러면 환지. 그런 말이 없으면 수용 사용. 혼용은 분할 혼용, 미분할 혼용으로 할 수 있다. 그게 잡고. 그 다음 밑에 이제 수용 방식에서 첫 번째 수용인데 시행자는 도리발사 필요한 토지 등 수용 사용할 수 있다. 누구만 빼고? 조합은 빼고, 조합은 빼고. 단서가 중요하죠. 민간 시행자 이게 포인트예요. 수용권 남용 방지에서 면적 3분의 1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동의받습니다. 누구만? 민간 시행자만. 그게 은근 잘 나오고. 동그라미 2번 안 중요. 수용 사용에 대해서 이 법의 규정이 없으면 공치법 준용. 동그라미 3번 중요. 세부 목록 고시를 사업 인정 고시를 본다. 중요. 4번 또 안 중요. 재결 신청은 개발계획 정한 사업시행기간 종료일까지 합니다. 2번 토지상한 채권. 시행자는 또 누구 빼고? 조합 빼고. 조합이 곧잘 나오니까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가 원할 때 몇 때문에 일부 지급해서 토지 건물 상환 채권, 토지상한 채권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민간 시행자는 금융권의 지급 보증을 받아야 된다. 지급 보증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 3번 지정권을. 자, 2번 토지상환 채권의 발행 규모는 가로 건너뛰고 얼마 초과하지 마라? 2분의 1 초과하지 마라. 2분의 1 초과 금지. 3번 지정권을 제외한 시행자가 토지상환 채권을 발행하려면 채권 발행을 작성해서 지정권자 승인 받습니다. 지정권자 승인. 4번 채권의 이자를 누가 정한다? 발행자. 기명이냐 무기명이냐? 기명. 양도 된다 안 된다? 된다. 니은 채권을 갖다 양도 되니까 이전했다. 취득자. 이 채권을 취득한 자는 발행회사 가면 원부 있으니까 원부에다 주소 성명 쓰고 증권에다 주소 성명 써야 발행자나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채권을 질권 목적에 있다. 그 말은 채권을 갖다가 담보 제공했다. 담보 제공. 이 채권을 받은 자, 질권자는 성명과 주소가 채권 원부에 기재되지 않으면 발행자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3번 이주대체. 이제 이주대체 읽으면 보고 수용 사용 방식에는 이주대책이 있어도 환지 방식은 이주대체 그런 거 없습니다. 4번 선수금.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나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 그건 뭐라 그래요? 원형지를 공급받거나 이용하는 자에게 대금의 전부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선수금제입니다. 물론 미리 받으려면 지정권자 승인은 받아야 됩니다. 원형지 공급과 개발인데 원형지는 조성하기 전 상태의 토지가 원형지죠. 조성 않고 주는 게 원형지죠. 첫 번째 시행자는 지정권자 승인받아 원형지 공급할 수 있는데 공급할 수 있는 원형지 면적은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내. 그 원형지 공급받아서 개발할 수 있는 자 누구냐?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국가지자체, 지자체가 복합개발을 위해서 실시한 공모에 선정된 자. 그리고 5번 신경 써야죠. SS, 학교용지, 공장용지. 학교용지나 공장용지로 공급해서 개발할 수 있다.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 자, 지정권자 승인받아 공급하는데 지정권자 승인할 때 조건부 승인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공법에서 조건 허가가 안 되는 게 어디 있다? 농지법. 뭐 할 때? 농지 전용 허가할 때. 농지 보전 부담금 납입 조건 허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반대는 조건 허가, 조건부인가, 조건부 승인 100% 맞다. 100% 맞다. 농지법은 안 되고. 3번 원형지 전매자인데 원형지 개발자는 10년 범위 내에서 대행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전매 안 됩니다. 대행이 정하는 기간이다. 빨리 팔고 싶으면 공사 빨리 끝내면 됩니다. 공사 완료 공고하고 몇 년? 5년. 공사 완료 공고하고 5년. 원형지 공급 계약 체결부터 10년 중 빠른 날 파는데 그 기간을 적용하고 그냥 팔 수 있는 자가 첫 번째 누구 있다? 국가자재, 국가자재. 두 번째 밑에 보면 2번 이주택, 공공시설, 문화시설, 기반시설, 임대주택 이런 거 암기하지 말고 지정권자 승인 체크해요. 지정권자 승인. 지정권자 승인 받으면 전매 제한 안 받고 팔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원형지 공급 승인 취소는 누구한테? 지정권자가 도립과사업 시행자에게 아까 승인한 거 취소한다. 중요한 거 없어요. 원형지 공급 계약의 해제는 누구한테? 도립과사업 시행자가 원형지 개발자한테 아까 내가 너한테 원형지 주기로 한 계약을 만다 해제하겠다. 계약을 해제할 때는 처음부터 바로 해제하지 말고 그게 원형지 개발자가 뭔가 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겠죠. 뭔가 의무를 이행을 안 하겠지. 그러니까 계약 해제할 때는 처음부터 해제 그러지 말고 해라. 시정 요구 몇 번 하고? 두 번. 하세요. 두 번 하고. 그래도 시정을 안 하면 어쩐다? 계약 해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원형지 개발자 선정은 원형지 개발자 누구라고?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전부 다 공적 주체니까 무슨 계약하고? 재밌게 수의계약 하는데 학교 용지하고 공장 용지를 수의계약 했다 그러면 비리 난리가 아닐 거예요. 그래서 학교 용지 공장 뭐란다? 경쟁 입찰. 두 번이 지나도 입찰자가 없는데요. 아무도 관심을 안 두는데 세 번째부터는 수의계약이 됩니다. 그 원형지 공급가액은 뭐 플러스 뭐? 예, 감정가 플러스 기반시설 공사비. 감정가 플러스 기반시설 공사비를 넣고 협약을 할 수 있습니다. 육 번이 이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수용 방식 조성된 토지 공급인데 대원칙은 경쟁 입찰이 대원칙입니다. 경쟁 입찰자면 누가 낙찰자입니까? 최고 입찰자. 많이 쓴 사람이 당연하죠. 뻔하죠. 근데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이 되고 다음에 해당하는 수의계약이 되는데 우리는 주장장 뭐만 잡는다? 주구나 사나 추첨이다. 추첨. 공주 단추. 자다가 말고 공주 단추. 공이 뭐냐? 공공택지, 공장 용지, 주는 뭐고? 국민들 규모의 주택건설 용지, 임대주택 용지 포함. 단은 뭐고? 330의 단독 용지. 공주 단추. 추는 뭐다? 추첨 방식이다. 추첨 방식. 그거 뺀 나머지는 싹 뭐라고요? 수의계약. 넘기면 4번 조성토지 가격평가인데 조성토지 가격평가할 때는 토지평가협의회 토지평가 협의가 아니지. 조정토지 가격평가는 가압평업자가 평가한 금액인데 여기서 가압평업자가 평가한 금액이 뭐라고 한다? 산술평균 가격을 한다. 산술평균 가격. 그 다음에 학교용지, 폐기물 처리시설, 이주단지로 조성할 때는 좀 싸게 줄까요? 비싸게 줄까요? 싸게. 얼마나 싸게 줄까요? 감정가격 이하로. 거기까지가 이제 세 번째 파트. 또 문제 봅시다. 126페이지. 자, 수용, 사용 방식에 따른 도립과사업 시행이다. 옳은 겁니다. 옳은 거. 1번. 지자체인 시행자는 토지상한 채권 발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누구 빼고 다 있다. 좌 빼고 다 있다. 좌 빼고 다 있어요. 2번. 지자체인 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하려면 사업장 토지 면적 3분의 소해야 된다. 이거는 누가 하는 것이지? 민간 시행자 수용권 나는 방지. 지자체는 민간이 아니에요. X. 3번. 시행자는 조정토지 공급받는 데부터 해당 대금의 전부 미리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지 선수금. 전부 일부 받았을 수 있어요. 4번 시행자는 학교를 설치하게 조정토지 공급할 경우에 해당 토지 가격을 좀 싸게 줘요, 비싸게 줘요? 싸게. 얼마나 줘요? 가압평업자가 감정평 가격 이하로. 그러면 맞네요. 5번 시행자는 지자체에게 토지가격 전체 토지 면적 2분의 1에서 원은지 공급 개발할 수 있다.
너무 많네. 3분의 1 이내. 6번 수용 사용 틀린 거 1번 집단적인 택지 조성 공급 필요하면 수용 사용 방식이다.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네 맞겠다 수용 사용. 내가 들어본 적이 있으면 뭔데? 환지인데. 대지로서 효용정지 없잖아요. 토지의 교환 분할도 없잖아요. 지가 높다도 없잖아요. 그러면 수용 사용이지. 2번 수용 사용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 목록 고시 세부 목록 고시 뭐를 본다? 사업 인정 고시를 본다. 맞고. 재개 신청은 사업 시행 기간 종료일까지 1년이 아니고 사업 시행 기간 종료일. 틀렸네요. 4번 시행자는 토지소유주가 원할 경우 몇 때문에 일부 지구에서 사업시행으로 조성된 토지 건물 상환은 채권 발행할 수 있다? 있죠. 원할 때 일부 채권 발행할 수 있습니다. 5번 사업시행자는 지정권자 승인받아 조성토지 공급받거나 이용하는 일부터 대금의 전부 일부 미리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선수금 받을 수 있다. 7번 수용 사용 방식 틀린 것은 몇 개인가? 1번 지방소의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이상 토지 동의받아야 수용 사용할 수 있다. X 지방소는 그런 거 없음. 틀린 거 하나. 2번 토지상환 채권의 이율은 건너뛰고 누가 정한다? 발행자가 정한다. 5. 3번 소유자인 시행자가 실시에 인가받고 선승을 받기 위한 공사 진척률 100분의 10 이상이다. 패스. 리얼 시행자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의 근거지 상실된 적에 이주택 수입시행해야 된다? 해야지. 5. 미음 토지상환 채권은 질권 목적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5. 야 그러면은 디귿이 문제네 디귿이. 그래서 몇 개 이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몇 개는 디귿이 틀린 거지 맞는 건지 어떻게 하냐. 거기까지 공부한 적도 없는데. 네? 뭐라고? 눈치? 이건 눈치가 안 되지. 이건 눈치가 아니야. 이거는 888이에요. 888. 이렇게 나오면 방법이 없습니다. 디귿은 맞는 말 맞아요. 민간 시행자가 선수를 받으려면 공사 신청률이 100분의 10 이상은 돼야 돼요. 근데 그런 내용까지 공부 안 해요. 나온 김에 확 암기해보면 안 될까요? 이게 중요하면은 몇 번 이거 해서 암기시켰겠죠. 이거 하나 암기한다고 밀고 들어가면 중요한 거 하나 빠져본다니까. 어쩐다? 나오든가 말든가 미대야 돼. 8번입니다. 토지상환 채권 옳은 것은 1번 토지상환 채권은 무기명증권 기명. 2번 지방소행 시행자는 금융기한 지급보증 받을 때 한해서 채권 발행할 수 있다. 지방공사도 망하냐? 안 망합니다. 보증 필요가 없습니다. 3번 시행자는 토지상환 채권 발행하려면 채권 발행 차수에서 누구 승인받는다? 지정권자 승인. 4번 토지상환 채권의 발행 규모는 얼마 넘지 마라? 건너뛰고 얼마 넘지 마라? 2분의 1 넘지 마라. 중간만 필요가 없다니까. 3분의 1은 원형지고 토지상환 채권은 2분의 1. 5번 토지상환 채권은 타인에게 이전을 못한다. 이전합니다. 답이 몇 번입니까? 답은 몇 번? 3번. 이의신청이 있습니까? 없으면 넘어가게. 3번이 답이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가 잘못됐어요? 시행자가 더했습니다. 시행자. 시행자를 뭐라고 해야 돼요? 가르치고 지정권자 제외. 시행자 뒤에다 가르치고 시행자 뒤에다가 가르치고 지정권자 제외. 무슨 얘기냐? 시행자 안에 지정권자 있어요? 없어요? 있지. 지정권자가 너도 너한테 승인받냐? 이런 얘기요. 지정권자를 제외한 시행자가 채권 발행하면 채권 발행서 만들어가지고 지정권자 승인받는다. 그러니까 시행자 이러면 바로 이 신청 들어가지. 지정권자를 제외한 그렇게 써놔야지. 9번입니다. 원연지 공급 개발 틀린 거 1번. 원연지를 공장부조 직접 사용하는 데는 원연지 개발자가 될 수 있답니까? 없답니까? SS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지. 2번 원형지는 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내 면적 공급할 수 있다. 5. 3번 원형지 공급 승인 신청서는 이러이러한 서류도 첨부된다.
어쩌자. 의심하지 말자. 의심하지 말자. 4번 원형지 공급가액은 개발계에 반영돼 원형지 감정가란다. 패스. 5번 지자체가 원형지 개발자인 경우 원형지 공사를 공고일부터 5년 경과하기 전에도 매각할 수 있다. 있다. 틀린 것은 4번. 왜 틀렸어요? 이거. 이게 더시발 사봤는데 짠 3분의 1. 이거 원형지. 여기는 원형지입니다. 원형지로 주고 여기는 뭐 해가지고 조성해서 팔고 조성해서. 시행자가 조성해서 팔고 미조성해서 판다. 조성 안 급한 게 뭐다? 원형지다. 원형지 공급은 원형지는 될 수 있으면 싸게 주려고 나온 거야. 싸게 주려고. 그 얼마나 싸게 주는데요? 뭐 감정가격으로 주는데 그러면 원형지는 택지조정 해야 하냐? 안 해요. 원형지 택지조정 누가 해요? 원형지 개발자가. 이쪽 택지조정 누가 해요? 더지기발 사업시행자가. 택지조정해서 누구한테 팔아요? 네, 필요한 사람한테. 자, 여기까지는 아파트 용지입니다. 궁금하면 오세요. 어쩐다고? 건설회사가 사겠지. 여기까지는 상업용지입니다. 필요하면 누군가 사겠지. 단독용지입니다. 필요하면 사겠지. 돈 있는 사람도 사겠지. 근데, 그러면 여기는 이제 단독용지다. 뭐 해야 되고? 단독 개발해야 되고. 팔 때 이렇게 파니까 상업용지다. 뭐 해야 되고? 상가 개발하고. 아파트 용지다. 뭐 하고? 아파트 개발하고. 그 용지니까. 여기는 무슨 용도를 쓴대요? 네 마음대로 하라고. 마음대로 하세요. 얘가 어쩐다. 원형지는 자기 마음대로 원형지 개발자가 자기 마음대로 개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자, 신도시 이렇게 전체에서 하나입니까? 이렇게 반 나눠서 두 개입니까? 신도시는 하나지. 단지 이쪽을 갖다 개발하는 주체가 달라질 뿐이지. 네가 알아서 개발한다. 그러면 도로 설치. 자, 이쪽은 내가 하니까 도로 설치 여기까지 이렇게 할 테니까 도로도 네 마음대로 하랄까요? 얘가 그럼 도로는 그래 여기 잡아서 나는 우리는 이렇게 한 바퀴 돌렸대. 이렇게만 돼. 이렇게 내 마음이니까. 이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이러면 도로 공사는 누가 해야 돼요? 더지기발 사업 시행자가 다 해야 돼요. 도로가 이게 무슨 도로냐고 얘기해. 자,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 공사비는 여기서 여기까지 공사비는 누가 내야지? 얘가 내야지. 이거 뭡니까? 기반시설 공사비. 산 깎고 건물 짓고는 네 마음대로 하되 도로는 내가 넣는다고. 도로는 이렇게 해줘야 맞는다고. 그래서 감정가 플러스 기반시설 공사비, 그거를 토대로 더지기발 사업 시행자하고 원형지 개발자가 협의해야지. 협의. 9번 4번 틀렸습니다. 10번 원형지 공급개발 틀린 것은 1번 시행자는 지정권자 승인받아 원형지를 공급해서 개발할 수 있습니까? 있죠. 2번 시행자는 원형지 공급개발 승인할 때는 교통처리계 기반 설치에 대한 조건을 줄 수 있다. 어쩌고 저쩌고 조건 붙일 수 있다 없다? 있다. 눈치로. 3번 원형지 개발자인 국가는 10년 범위 내에서 대행행 증가하는 기간 내에 원형지 매각할 수 없다. 국가는 그런 거 제한 안 받습니다. 있다. 4번 이주형주택, 공공문화시설 등 대행행 증가하는 경우로서 미리 지정권자 승인 받으면 매각 제한 계정에 불구하고 매각할 수 있다. 5. 어른 얘가 중요하고 지금 10년 범위 내에서 대행행 증가하는 기간. 대행은 뭐라 정했다고? 공사 끝나고 5년, 계약 체결하고 10년, 빠른 날 판다. 국가 지자체는 그거 기간 안 지키고 팔 수 있다. 그거를 갖다 2번, 3번 써먹었으니까 또 낸다 그러면 지정권자 승인 받으면 제한 안 받고 판다. 4번을 중요히 봐야 돼. 5번 원형지를 공장부도 직접 사용하는 자를 원형지 개발자 선정할 때 경쟁 입찰 방식으로 하고 맞나요? 맞죠? 입찰이 2회 현실은 수익이야. 맞나요? 맞지요. 11번입니다. 국가지자체가 아닌 원형 개발자는 다음 기간이 끝나는 기간 안에 원칙적으로 매각할 수 없다. 과연 맞는 거? 공사 완료 공고 몇 년? 5년. 계약 체결하고 10년. 12번 조성토지 공급이다. 옳은 거 1번.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조성토지 공급할 때 조성토지 공급계획 작성해서 누구 승인받는다? 지정권자 승인. 안 받아요. 조성토지 공급할 때는 승인받는 것이 아니라 지정권자 제출합니다. 지정권 제출. 이렇게 공급합니다. 공급 시작합니다. 제출한 것이지 이거 따로 승인받는 절차는 없어요. X. 2번. 주택법 따른 공공택지는 경쟁 입찰번 공급한다. 공주, 단추. 암기는 신나게 해놓고 문제 나오면 몰라요. 암기 왜 했습니까? 의미가 없지. 공주, 단추 했는데. 이거 뭡니까?
공주단체 공이네 공. 뭐로 가야 돼요? 너는 추천 방식 할 수 있다 그래야지. 문제가 옳은 것 이거하고 틀린 것 이것은 문제 자체가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옳은 것 전부 다 함정 잘 봐야 된다고 그러는 거죠. 3번 저성토지 가격평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가압평에 관한 법에 따른 가압평합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 금액을 한다. 5. 산술평균. 그게 감정가예요. 감정가. 4번 일반인이 분양할 수 없는 공공청사 용지를 지자체에 공급할 경우 수의계약 방법을 할 수 없다. 뭐가 아니잖아요. 공주단추가 아니잖아요. 수의계약 할 수 있다 그래야죠. 5번 수의계약 방법으로 조성된 토지를 공급하기로 했으나 공급 신청량이 공급계획 계획된 면적을 초과하면 경제익절 방법이 한다. 시험장 가서 문제 풀 때는 시간이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옳은 것을 했는데 3번에 5 한 사람이 5번에 또 5 그러면 이건 웃기는 거예요. 이것은 정신을 전혀 안 차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3번에 5 해놓고 5번에서 또 5 방 누가 또 5 했어요? 별 생각 없이 5 그랬죠 지금. 답은 2개 없고 하나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거 앞전에 설명 한번 했는데 또 표정 안 드는 표정 분명히 나올 것이고 자 이번에 시행자가 자 이번에 수의계약 자 이번에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필지가 9개 필지입니다. 9개 필지인데 자 수의계약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자들은 공급 대상자들은 자 이번에 9개 필지 공급하니까 관심 있으면 와서 받으세요. 그러면 수의계약으로 받을 수 있는 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몇 개 필지 판다고 이번은 9개 필지를 갖다가 공급합니다. 공급 물량이 몇 개라고? 9개. 자, 신청하는데 무슨 일인지 신청이 57명이 와서 신청했어요. 신청량이 뭘 넘어섰어요? 공급량을 넘어섰어요. 그러면, 이거 인기가 있는 모양이네? 지금 원래 이거 무슨 계약인데? 수의계약인데? 이거 인기가 있네? 해가지고 이참에 돈이나 벌자. 벌써 경쟁률만 해도 5대1 넘네, 이거. 돈이나 벌자라고 해가지고 입찰로 가야 되겠어요? 아니면 수의계약 해야 되는데, 애매하네, 나 이거 누구 주기도 애매하고,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 추천 뽑기로 가자. 복불복 뽑기로 가는 게 맞겠어요? 돈 벌자. 입찰로 가는 게 맞겠어요? 뽑기. 이거는 예외적인 추첨이에요. 공주단추가 아닌 추첨, 별개 추첨. 지금 그거 아닙니까, 지금? 수의계약 방법으로 공급하려고 했는데 공급 신청량이 공급 계획된 면적을 넘어가는 거예요. 너무 많이 달라고요. 방법 없거든요. 그때는 어쩐다? 자, 다 와라 해가지고 자, 누가 뽑을래? 제가 뽑을까 해가지고 뽑기 해서 한다고 추천 방식으로 틀려 이렇게 돼버려요. 옳은 것은 3번. 조성토지 가격평가는 가압평업자 평가한 감정가격인데 감정가격이 뭘 한다? 산술평균 가격으로 합니다. 제가요 어제 서울에서 누구 만났냐면 구선생 만났거든요. 구선생 어제 서울서 같이 저 수업하러 갔더니 거기 나와서 수업하고 촬영가 있어가지고 구선생 만났더니 저보고 얘기하대요. 극비인데 제가 구선생보다 제가 형대거든요. 형만 알아 해가지고 아직까지 누구한테 말하는데 이번에 우리 일요일날 원주에서 특강한답니다. 특강 합니까? 원주 특강합니까? 극비리요. 저도 몰랐거든요. 사실은 특강하는데 이번에 진짜 중요한 것만 한다고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만 한대요. 그래서 어쩌라고 형이 가서 말 한번 해봐 그러는 거예요. 하루 짧은 기간 하루 하다 보니까 하루 하니까 핵심 위주로 합니다. 핵심 위주로. 시간 없으면 그거라도 핵심 위주라니까 많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듣는 게 좋습니다. 듣는 게. 혼자서 하루 종일 집에서 공시 혼자 준비하는 사람하고 나와서 듣는 사람하고 물론 돈을 좀 내지만 듣고 정리하는 게 훨씬 빠르고 좋아요. 하루 해준 건 대부분 정리하는 개념이니까 특별한 일이 없으면 여기서 특별한 일이란 본인이 결혼한다든가 신랑이 결혼한다든가 그런 일만 없다 그러면 그런 일만 없어 준다고 나와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여기 본인이 결혼하니까 안 나쁘잖아요. 이게. 본인이 한 사람 장가 갔다며.
장가하고 안 나면 어떻게 하냐고 지금. 장가 갔으면 애 생기기 전에 빨리 공부해가지고 애 낳기 전에 따가지고 그 다음 준비해야 될 텐데. 13번 맞아 봅시다. 13번 저성토지 공급이다. 틀린 것은 1번 저성토지 공급은 경쟁 입찰 방법에 따른다. 이 경우 최고가 입찰처를 낙찰자로. 당연합니다. 2번 토지 상한 채권에서 토지 상할 때 수익계약 방법. 한번 쓱을 보고 공주 단추 없네. 그럼 네 수익이야. 3번 도리반 사업 시행자는 국계법에 따른 기반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해서 필요하면 공급 대상자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패스. 4번 시행자는 그가 수용 방식에서 개발한 토지를 실시계획에 정한 용도에 따라서 공급해야 된다. 5. 실시계획은 사업계획서요. 5번 학교나 폐기물 시설 설치에 공급하는 저녁토지 가격은 될 수 있으면 싸게. 가음평업자가 감정평가한 가격? 아니지. 이하지야. 가음평 가격 이하. 그럼 2번 다시 가서 3번 토지반 사업 시행자는 국계법 따른 기반시설의 원활한 설치에서 필요하면 공급 대상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할 수 있다. 문맥이 맞아요. 그럼 이제 환지 방식입니다. 환지 방식. 요약지 빨리 봐줘. 요약지. 네, 요약지 97페이지입니다. 환지 방식의 첫 번째 환지계획입니다. 환지계획. 옛날에는 시험 문제가 환지계획 따로, 예정지 따로, 환지점은 따로 이렇게 따로인데 지금은 두리뭉실 해가지고 세 개를 막 묶어요. 지금은 환지 방식에 통합해가지고. 첫 번째 환지계획입니다. 2번 시행자가 토지발 전부를 환지 방식을 할 때는 환지계획 반드시 작성합니다. 모든 시행자는 환지계획 반드시 만들어야 돼요. 전부가 되든 일부가 되든 환지 방식이면 모든 시행자는 반드시 환지계획 만들 것. 4번 인가권자는 환지계획, 인가권자는 특도 시군구 절대 잊으면 안 돼. 지정권자 아니니까. 그 다음에 3번 행정층이 아닌 시행자만 인가받는다. 왜? 만들기는 모든 시행자가 만드는데 인가권자가 특도 시군구니까 인가는 행정층이 아닌 시행자만 받습니다. 2번 환지계획 내용인데 환지계획에는 이러이런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해해야지 암기하면 안 돼요. 첫 번째 설계 뜨고 설계 그리고 설계 이 지역을 이렇게 바꾼다. 설계 그리고 두 번째 땅 준다. 필지별 한지 명세. 땅 안 주고 돈 주고 보내자. 필지별 거리별 청산자 토지 명세. 시행자 몫은 얼마냐. 체비지 보지 명세. 이번엔 아파트 주자. 입체한지에 관한 사항. 이해해야 돼. 환지계획을 작성할 때는 정존토지와 새로발 토지, 정존토지 환지에 무슨 면, 위지면, 무슨 리, 터수리, 환, 위지면, 터수리, 환, 위치, 지목, 면적, 터, 질, 수, 리, 이용상, 환경, 기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정합니다. 예외, 부지정입니다. 토지소유자 신청 또는 동의한 부지정. 토지소유자 신청, 동의하면 전부일부 환지 정하지 아니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토지에 임차권자가 있으면 임차권자가 동의해야만 부지정할 수 있어요. 토지소유자는 줘. 아니, 토지소유자는 주지마. 임차권자는 줘. 그러면 땅을 줘야 되는 거예요. 과소토지 발생해서 부지정한다. 그런 기본 상식이고 밑에 2번도 상식이고 면적이 작으면 좀 늘리든가 아니면 그러면 줄이든가 해가지고 면적이 적정하게 하자. 차이 나는 거 돈 주면 되는 거고 3번 입치한지입니다. 입치한지. 입치한지 기업 토지 건물 소유자 신청받아.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 신청받아 건축물 일부와 대지 공유를 주부는 걸 입치한지라고 합니다. 이랬을 때 자 시행자는 이런 자들은 입치한지 신청 대상에서 제외시키는데 억지로 달력하지 말고 다 해봤자 기억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핵심만 딱 찍고 갑시다. 얼마 이하는 신청하지 마. 100분의 70. 네, 100분의 70 이하는 입치한지 신청된 지역자. 그가 가지고 있는 토지 건물 가격이 입체 환지 대상이 된 구중건물 가격에 100분의 70 이하면 신청하지 마라 이 얘기고. 근데 책에는 안 나지만 주택을 소유한 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시키면 안 됩니다. 그는 신청 해제되고 니은 이때 입찰한지 아까 입찰한지 신청이죠. 신청 기간은 통지한 날부터 32상 62일에 32상 60일이란다. 단 환지계 작성에 지장이 없으면 며칠 연장? 20일 연장할 수 있다. 그 다음 입체 환지로 주택을 줄 때는 쉽게 말해서 아파트 줄 때 아파트 대원칙은 하나
혼자서 1 이상 주택 토지가 더 하나, 2인 이상이 1주택 1토지가 하나, 혼자서 하나 주는 게 원칙인데 2번 소유한 주택 수만큼 줄 수 있다. 소유한 주택 수만큼 줄 수 있다. 하나 둘 셋 하나 과밀박 도시발전 토지소유자. 둘 근로자숙소 기숙사연도. 셋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정부 출연자 지방공사 공공시행자 가지만 줄 수 있다. 다시 하나 과밀박 도시발전 토지소유자. 둘 근로자숙소 기숙사연도. 셋 공공사업 시행자 가진만큼 줄 수 있다. 그 다음에 3번은 입주한적 주택 공급할 때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토지 소유자에게 주택 줄 수 있습니까? 물어보면 있다다 있다. 없다가 아니고 있다. 그가 가진 토지 면적이 장과 인정하는 면적 이상입니까? 그가 가진 토지 건물 권리 가액이 입주한지 공동일 때 가장 작은 평수 분양가 이상이면 줄 수 있어요. 근데 입주한지하고 남는 주택 500세대 지었다. 입주한지 300개 나갔다. 200개 남았다. 남는 것은 채비지정하든가 토지 소유자 외의자에게 일반인에게 분양할 수 있는데 그 분양도 우선권이 있다. 우선권이. 누가 우선권?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환지받지 못하고 현금으로 청산당한 자나 건축물은 세입자에게 우선권을 주자 이 얘기입니다. 당연히 거기 살던 사람이 우선권이 있지 이 얘기. 입주한지 처음부터 다시 첫 번째 1번 토지건물 소유자 신청, 2번 70 이하 신청 대상 제외, 3번 주택 가지고 있는 자는 70 이하 신청할 수 있다. 네 번째 신청기간 30 이상 62일 내 20일 연장 가능. 다섯 번째 주택을 줄 때는 원칙은 하나 주는데 예외 가지만큼 줄 수 있다. 하나 둘 셋 과밀박 토지발전 토지소유자 근로자숙소 기숙사연도. 세 번째 공공사업 시행자. 그리고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자의 주택 줄 수 있다 그러면 되고 남는 것은 채비지 정하든가 토지 소유자 외의자에게 분양하는데 현금 청산 받은 자나 건축물 세입자한테 우선권 준다. 그게 입주한지고 공공소유용지 공직법 4조에 해당하는 공공소유용지는 위지, 면, 터, 수, 리한 즉 원칙적인 환지 기준을 무시하고 환지할 수 있다. 대체되는 공공설치로 용도 폐지되는 공공소유용지는 환지 정하지 않고 다른 토지 환지를 해야 된다. 별로 중요하지 않고 채비 보지 기억은 중요하고 잘 나오고 시행자는 도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 충당 떡 자르고 규약정관 시행규정 실시 결정을 위해서 일정한 토지를 환대를 정하고 남긴다 뭡니까? 보류지 그중 일부를 채비정에서 비용 충당 목적으로 쓸 수 있다. 이게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도시개발 사업. 토지 소유자한테 이만큼은 돌려줄 겁니다. 그게 뭡니까? 환지. 이만큼은 안 주고 남길 겁니다. 이게 뭡니까? 보류지. 그래서 땅 종류는 두 가지라고. 환지, 보류지. 환지, 보류지인데, 자, 이 보류지 왜 남겼냐? 이만큼은 팔아가지고 뭐 쓸 거예요? 비용 쓸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채비지. 그러니까 이 땅은 보류지이면서 뭐예요? 채비지입니다. 그래서 도시개발사에 필요한 경비 충당. 우리가 지금 제가 매일 문제 내면서 하루에 질문 5개 내면서 물론 오지도 않지만은 5개 내면서 뭐라고 냈냐면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에 필요한 경비 충당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를 정하지 않고 보류지 정할 수 있다. 그러고 내니까 열에 5은 틀리더라고. 보류지 정하자. 비용 충당 목적으로 보류지 정할 수 있다. 없겠습니까? 그래야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남겨놓은 건 전부 다 뭐라니까? 보류지. 왜 남겼대? 묻지 말고 남긴 건 전부 다 뭐라고요? 보류지. 그 중에서 비용 충당 남긴 것은 보류지 중에서 뭐라고? 채비지. 경비의 충당액에서 보류지 남겼다. 채비 남겼다. 둘 다 맞는 말이야. 그 다음에 니은 특도시군구는 주택법에 한 공동주택 건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채비 일부를 같은 지역에 집단정할 수 있다. 제가 니은을 딱 읽을 테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누군가? 자, 다시 읽을게요. 생각나는 사람. 특도시군구는 주택법에 한 공동주택 건설에 촉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채비 일부를 같은 지역에 집단정할 수 있다. 생각나는 사람은 1번 좋은 놈, 2번 나쁜 놈, 3번 이상한 놈. 좋은 놈. 그러면 무슨 뜻인지 안다는 얘기야. 와, 여기서 좋은 놈이 왜 나올까? 좋은 놈. 주택법 시간에 또 머리를 흔들어서 주택법 보내봐요.
근데 이쪽은 이제 절대 안 흔들어. 자, 주택법 같습니다. 주택법 시간에 무슨 내용이 있는가? 주택법 시간에 주택법상 군민대 사업주체가 토지개발 사업 시행자에게 채비지 매각 요구하며 토지개발 사업 시행자는 채비 총 면적이 얼마? 2분의 1 범위 내에서 군민대 사업주 측에 우선 매각해야 된다. 채비 절반 떼가지고 줘야 된다. 그때 줄 때 가격이 뭘 준다? 감정가를 주는데 감정가를 주는데 임대주택이면 그 군민주택 건설가 부영은 주로 임대 있잖아요. 임대면 뭐를 준다고? 저속 원가로. 그러면 토지개발 사업 시행자 한 방에 망한다고 그러면 반을 원가 주면 남는 게 뭐가 있어? 남는 게 없지. 그래서 토지개발 사업 시행자가 한번 뺏기고 그 다음에 또 토지개발 사업 하러 가면은 군민대 사업주가 또 따를 것이고 내가 채비지 만들면 또 달라고 하면 또 반 주고 또 두 번 그러면 거지 되는 거고 머리 써가지고 토지개발 사업 한다 그러면 와라 줄 테니까 여기만 채비지다 이렇게 정해놓고 어머는 반 잘라주면 이만큼씩 잘라주면 거기다 군민대 못 줘요. 이만큼 줘야 군민대 짓지. 그러면 이렇게 여기 해가지고 채비지 정해가지고 오면은 누가 인가권자 이게 채비지가 어디서 나와요? 한지계에서. 한지계 인가권자가 딱 보고 씩 웃으면서 과연 이 동네 국민주택이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 안 필요해? 그들이 인가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거 주택법상 국민주택 건설이 필요한데 한마디 딱 합니다. 저라고 한 군데 모아라. 저 중에서 일부를 반을 한 군데 모아라. 안 그러면 어쩐다? 예, 한지계 인가 안 해준다. 그렇게 반 모아놔야 이거 없애고 반 이렇게 모아놔야 어쩐다고? 군민대 사업주제가 싸게 받아가지고 군민대 지어가지고 서민들 위해서 공급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 얘기니까 채비지 집단 지정 요구는 누가 하냐? 특도시군구다. 특도시군구. 왜? 얘가 환지계 인가권자니까. 토지 부담률인데 토지 소유자가 개발 사업에서 부담하는 토지 비율인데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겁니다. 이게 지금 전체 면적이 100이다. 전체 면적이 100인데 이거는 토지 소유자한테 돌아가잖아요. 돌아가는 거고 이거는 안 돌아오잖아요. 안 돌아오는 게 얼마냐? 30이다. 그럼 부담률 몇 프로냐? 30%. 보류지로 빼놓은 게 뭐라고? 부담률이다. 부담률 몇 프로다? 30%다 이런 얘기야. 빠져나가는 거. 자기한테 못 오고 빠져나가는 게 부담률인데 1번, 2번 꼭 보고 싶은 사람은 3번 봐요. 3번. 꼭 보고 싶은 사람은 3번. 환지 계획 평균 토지 부담률은 50% 초과할 수 없다. 50% 이상 떼가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뒤에 보면 다만 해당 환지 계획 특성을 고려해서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정권자가 인정하면 60%까지 할 수 있다. 60%까지. 그러면 환지구역 토지 소유자 총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60을 초과해서 할 수 있다. 포인트를 원하면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60 초과할 수 있다. 첫 번째, 부담률을 얼마 넘지 마라? 50 넘지 마라. 지정권자가 인정해준대 60까지만. 자기네들 3분의 2가 스스로 줬다고 하는데 60 초과할 수 있다. 밑에 보면 부담률 해가지고 환지계획구역 전체 면적에서 시행자에게 무상 귀속되는 것 빼고 보르지 면적에서 시행자에게 무상 귀속되는 것 빼고 그렇게 하면 그게 부담률이 됩니다. 한번 기억해봐. 좀 이따 왜 이거 하냐. 저 뒤에 문제 있으니까 지금 해본 거니까. 시간이 없다. 이거 또 펼치기 힘들어.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사람 한번 해보고 2점 해가지고 나는 남는 게 시간이요. 이것저것 공부 다 해서 시간만을 죽겠어요. 그런 분들 해보고 이거 동차 다 합니다. 그런 분들 하지 말고 2번 환지계획 기준 패스 중요하게 안 보고 4번 조성토지 가격평가인데 아까 수용 사용 방식 조성토지 가격평가 되겠다고요? 감평업자가 평가한 감정가격, 산술평균. 뭐 환지 방지로 조성된 가격 평가는 그럼 이 부분이죠. 어떻게 한다고요? 먼저 말이 아직 이러지 말고 다 배웠잖아요.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데 미리 공인평가기엔 평가해야 된다. 먼저 공인평가기엔 평가하고 그 다음에 토지평가협의회 심의 거쳐서 결정한다 이 얘기죠.
그 다음 환지계획인가 5번에 1번 중요하니까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환지계 인가권자 누굽니까? 특도시군고 특도시군고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중요하니까. 인가 받은 거 변경한다? 변경인가. 어쩌고 저쩌고 변경은 그러하지 않는다. 경미한 변경은 인가 안 받는다. 뒷말 없더라도 그 정도는 이제 눈치를 해야 돼요. 2번 환지 예정지입니다. 환지 예정지는 이제 공사 끝난 다음에 환지 처분해야 되는데 이 공사 기간이 너무나 오래 걸리니까 너무 오래 공사기간이 너무 장기이기 때문에 중간에 야 끝나는 절당 지금 먼저 줄 테니까 지금부터 가서 쓰라. 이거 먼저 쓰고 있으라. 이게 예정지. 1번 의에서 두 번째 가로 안에 뒷말 가로 잡아죠. 임차권자 등이 있으면 그 동의 받아야 한다. 임차권자 등이 있으면 그 동의 받아야 한다. 그 다음에 자 동그라미 1번 2번 예정지 왜 지정합니까? 이런 얘기요. 공사기간이 너무 장기니까 권리관계가 불안정한다. 불안정 권리관계 빨리 안정시켜주고 두 번째 채비지 용도로 예정지만 지정하면 이건 나중에 채비지 쓸 거야 라고 예정지만 딱 정하면 바로바로 팔 수 있다. 바로바로 판다. 어쩐다? 외상으로 팔아요? 돈 받고 팔아요? 돈 받고. 현금 흐름이 빨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업이 원활해진다 이 얘기입니다. 2번 성격, 임의적 처분. 시행자는 필요하면 지정할 수 있는 임의적. 필요하면 할 수 있다. 그것도 은근 나오니까 잡아야 돼요. 필요하면 할 수 있다. 필요하면 할 수 있다. 근데요. 예정지 지정하면 우리는 정전 토지에 대한 뭐가 없어져요? 사용 수익가선 권리가 없어지고 정전 토지에 예정지 지정한 데를 와가지고 비켜와 그럼 비켜야 돼? 안 비켜야 돼? 비켜야죠. 의무도 생기고 그 대신 우리는 예정지에 대한 뭐가 생기고 권리가 생기고 권리 의무에 영향을 주면 뭐가 되고 행정행위, 행정처분. 예정지 지정은 독자적인 행정행위예요. 행정행위. 그러니까 예정지 지정에 대해서 행정쟁송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옛날에 그것도 이미 나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지정 절차는 안 중요하고 지정 효과 1번, 2번, 3번 이미 배울 만큼 배웠고 안 봐도 그 정도는 안다죠. 예정지 지정하면 정전토지 뭐 없어진다? 사용수익권은 없어지고 처분권은 그대로 남아있고 정전토지 가가지고 예정지에서 사용수익 할 수가 있다고. 두 번째 언제부터 예정지 씁니까? 알려줍니다. 뭐라고? 예정지 지정 효력 발생해. 그때부터 써야 되는데 가서 쓰려니까 사용수익에 지장이 되는 물건이 있네요. 시행자가 비켜봐. 내가 지울 테니까. 시행자가 사용수익 시작할 날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고. 세 번째는 수인 의무. 그럼 끝나야 돼요. 정전토지 소지하는 임차권자는 정전토지에 대해서 예정지 지정받은 데 권리행사 방해 거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네 번째 채비지 용도 예정이 지정되면 사용수익 기본이익 뭐 할 수 있다? 처분할 수 있다. 영유권자 권리조정. 첫 번째 장래에 대해서 지료증감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두 번째 시행자에게 손실보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세 번째 예정지 지정 효력 발생부터 며칠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며칠이 지나면 60일. 그 다음에 6번 사용수익 정지네. 이거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기로 한 토지 소유자 임차권자에게 얼마 이상 기간 주고 30일 이상 기간 주고 나가. 그냥 나가. 돈 언제 줄 거예요? 10년 뒤에. 그럼 안 가지. 그러니까 그런 돈을 쓴다? 미리 청산한다. 30 이상 기간 주고 사용수익 정지 처분하고 그런 토지는 환지 처분 전이라도 미리 청산할 수 있습니다. 7번 환지 예정지 지정이나 사용수익 정지 처분으로 사용수익할자가 없게 된 토지는 일단 아무도 쓸 사람이 없어요. 환지 처분 권고일까지 시행자 관리한다. 시행자가 쓴다 이 뜻이고. 3번 환지 처분입니다. 환지 처분 땅끼리 바꿔놓고 차이난 거 금전은 정산합시다. 자 2번에 4번 잡아. 2번에 4번. 시행자는 지정권자한테 준공서 없고 며칠 내 환지 처분 60일. 이번에 시행자는 내가 지정권자인데 자기가 자기한테 받을 수가 없으니까 공사를 공고하고 60일. 잘 잡고. 환지 처분 효과 속 편하게 시험에 납니다. 그게 가장 좋아요. 납니다. 어차피 나올 거. 1번. 자, 권리의 이전과 소멸인데 환지 처분 공고하면 다음 날에 환지를 정전토지 본다. 그 말은 정전토지했던 권리가 다음 날 환지로 이전한다. 두 번째, 환지 정하지 아니하기로 한 토지, 환지 부지정 토지 위에 있던 권리는 전부 다 소멸시킨다. 언제? 공고일이 끝난 때. 그게 빨라요? 다음 날이 빨라요? 네, 소멸이 없애줘야 다음 날 온다고. 그래서 공고일이 끝나는 때 소멸하고 이전 확정은 다음 날. 근데 얘들 두 가지는 전혀 변함없이 꿋꿋하게 정전토지에 있는 애가 두 가지 있어요. 첫 번째, 행정상 재판상 처분을 정전토지 전속하는 거. 간단하게 용도, 지역, 지구, 구역.
또는 출입금지 처분 이런 것들은 이전하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두 번째, 지역권 정전토지에 그대로 존속합니다. 지역권 정전토지 그대로 존속. 단 토지과 사업시행으로 행사 실익이 없는 지역권은 소멸한다. 언제?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 세 번째, 입취한 지 건축물과 대지 공유지분 받는다. 언제요? 다음 날. 정전토지에 있던 저당권은 입취한 지 처분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정전토지 그대로 있어야 돼요. 건축물부 대지 공유 이전해야 돼요. 이전 언제? 다음 날. 채비지 소유권은 누구한테 갑니까? 시행자. 보리 소유권은 누구한테 갑니까? 환지계에서 정한 자가 각각 다음 날 소유권 취득. 중요해요. 환지 예정지 지정으로 이미 처분된 채비지를 매일 뭐라고? 법률행위 등기한 때 소유권 이전 등기 마친 때 취득하고 4번, 5번, 6번은 안중에 넘어가고 4번 양가로 4번 환지 등기 중요해요. 환지처분 공고하고 자 내가 만약에 땅을 받았다 그러면 받은 땅이 뭡니까? 환지 소유권 취득 시기는 언제냐? 공고 다음 날인데 내 앞으로 등기됐다 안 됐다? 안 됐다. 그 누가 해야 된다? 시행자가 해줄 것이다. 기다리자. 그러면 시행자는 환지처분 공고하고 며칠 내에 등기소 알립니까? 14일. 환지 등기 처분 공고하고 14일. 이전 등기 신청은 이전 고시하고 지체 없이. 그러면 환지 처분 공고 일로부터 환지 등기가 있을 때까지 중간에 다른 등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단 등기 신청이니 나는 환지 처분 공고 전에 등기권이 생겼다 라는 것을 확정일단 서로 증명하면 해줍니다. 청산금인데 청산금이라 이제 땅끼리 바꿔놓고 차이 나는 거 금전으로 정리하는 게 청산이에요. 청산금. 시행자가 받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다. 시행자가 징수 받는다. 그 말은 곧 증환지했다는 얘기입니다. 50평 주례한테 60평을 줬다는 얘기요. 10평 더 갔지? 땅으로 더 갔지? 돈 돌려줘라. 뭐라고? 부당이익 반환. 시행자가 주는 것은 100평 주례한테 90평밖에 안 줬다는 얘기요. 미안합니다. 10평값 돈을 줄게요. 뭐라고? 손실보상금. 청산금 결정인데 결정이 뭡니까? 금액 계산. 청산금 금액을 언제 계산해요? 환지 처분할 때 계산해요. 환지 처분할 때. 근데 아까 그런 얘기 했죠. 환지 정하지 아니한 토지는 30일 이상 기간 두고 그만 쓰고 나가세요. 그래 나간다. 돈은 언제 준다? 지금 가라. 지금 들고 가라. 그런 토지는 즉 환지 부지정 토지는 환지 처분 전이라도 미리 청산할 수 있고 그때 청산금은 줄 때 계산한다. 줄 때 계산. 청산금은 언제 확정됩니까? 확정은 언제?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 확정이라는 것은 내가 내야 될 권리가 있는지 의무가 있는지 귀속 시기가 확정이다는 얘기고. 그러면 이제 언제부터 주고받고 합니까? 징수기업은 언제부터? 확정이 돼야 언제니까? 다음 날이니까. 환지처분 공고 후가 뭐예요? 이후 그러면 그날이지만 후 그러면 다음 날. 다음 날 확정됐으니까 다음 날부터 주고받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날. 다만 환지 정하지 아니한 토지는 환지 처분 전이라도 미리 줄 수 있다 그랬고 청산금의 이자로부터 분할징수 분할기업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안 내면 강제징수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국가는 국세 체납 처분, 이 지자체는 지방세 체납 처분, 비행정청은 누구한테 부탁? 특도시군구. 특도시군구가 지방세 체납 예비에 따라서 징수하고 수고했어요. 수고비 4% 줘야 되고 청산금 공탁할 수 있다 없다? 있다고. 소멸시 몇 년? 5년. 5년보다 더 중요한 말은 언제부터? 다음 날부터. 감가보상금은 감가보상금 어디서 들어봤어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감가보상금입니다. 감가보상금이란 시행 후 총액이 시행 전 총액보다 줄었을 때 그 준 금액을 소유자 임차권자한테 돌려주는 제도가 감가보상금입니다. 이 말을 어디서 들어봤습니까? 도대체 사인이 지금 안 맞고 있어요. 무슨 법 합니까? 개발법. 감가보상금 어디서 나온다? 개발법. 수용 방식이요, 환지 방식이요. 환지 방식. 감가보상하려면 시행 후 총액이 시행 전 총액보다 줄여야 된다. 누구만 주냐? 행정청만. 비행정청은 감가보상 안 합니다. 행정청인 시행자만 감가보상하지 비행정청은 감가보상 안 해요. 기타 이제 도시개발채권,
도시개발채권은 도시개발 사업이나 도시계획 시설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서 첫 번째 누가 발행해요? 시자체장. 그 자가 누구요? 시도지사. 발행에 대해서는 계획서 만들어서 누구 승인받아요? 행정자치부 장관. 소멸소 상환인 계산서 원금 5년, 이자 2년. 사항기간은 5년 내지 10년 범위의 시도조례. 2절 몇 프로요? 해당 지자체 조례, 시도조례입니다. 시도조례. 발행 방법은 여기 안 나왔지만 얘는 등록 발행하든가 무기명증권이요. 무기명증권 또는 등록 발행입니다. 등록 발행. 누가 삽니까? 물어보면 누가 삽니까? 자, 수용 사용 방식으로 공공시행자가 한다. 공공시행자가 수용 사용 방식 할 때 그 밑에 가서 나한테 일감 좀 주세요. 뭡니까? 도급 계약, 공사, 도급 계약 체결하고자 하는 자 전부 다 채권 사람. 두 번째, 민간 시행자가 도시개발 사업하면 무조건 사고. 세 번째, 국계법, 개발인 허가 중에서 토지, 형질 변경 허가 받는 자가 삽니다. 그 다음 이제 도시개발 사업 시행에 대해서 행정심판 제기하는데 시행자 처분이 행정심판인데 시행자가 행정청이 아니면 누구한테? 지정권자. 특히 조합이요, 조합. 조합에 대해서 누구한테? 지정권자. 자, 잠시 쉬고 합시다.